지난주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치매래. 병원에서 이미 중기라고 하던데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나이 드시면 다 그런 줄 알았어. 그 친구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친구는 1년 넘게 어머니의 변화를 봐왔대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도, 길을 헤매시는 것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70대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겼던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 친구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미세한 신호들을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관심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신호들이 하나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닙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갑상선 문제, 비타민 결핍 같은 다른 건강 문제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점점 심해진다면 그때는 꼭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증상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지죠. 저도 가끔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하면서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하지만 치매 초기의 기억 상실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거든요. 아, 맞다. 그거 이렇게요. 그런데 치매 초기 증상은 아예 그 일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기억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어머니가 아침 먹었어? 나 아침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가 싶어서 엄마 아까 우리 같이 밥 먹었잖아요 하고 말씀드려도 아니야, 난 안 먹었어. 확실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반복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10분, 20분 간격으로 계속하세요. 오늘 며칠이야? 물어보시고 대답해드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오늘 며칠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본인은 아까 물어본 걸 전혀 기억 못 하신다는 겁니다. 엄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언제? 나 그런 거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옛날 일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 어렸을 때 일들은 자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25살 때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오전에 누가 전화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세요. 이게 치매의 특징입니다. 최근 기억부터 손상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의에 깊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평소에 약속을 정말 잘 지키시던 분인데 갑자기 병원 예약을 잊으시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까먹으시는 일이 잦아집니다. 심지어 약속이 있다고 메모를 해놓으셨는데도 그 메모를 받는지조차 기억 못하세요. 이런 일들이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점점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신호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20년, 30년을 살아온 동네에서 길을 못 찾으신다는 게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평소처럼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가셨대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집이 어디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찾았는데 집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매일 지나다니던 길인데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셨던 거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치매가 뇌의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장소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였지? 하면서 길 한가운데에 멈춰 서시거나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러시다가 점점 더 자주 일어납니다. 집 안에서도 헷갈려 하세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거나 자기 방을 못 찾으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해가 지면 더 헷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헤매시거나 고속도로 출구를 계속 지나치시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운전은 잠시 중단하시도록 권유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언어 능력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말을 할 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게 뭐더라 하면서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죠.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이런 일이 정말 자주, 그리고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냉장고에서 그거 좀 꺼내줘 뭐예요? 그거 저기 있잖아. 차가운 거 마시는 그거 물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물건 이름을 말씀 못 하시고, 그거, 저기, 이거 같은 지시어만 계속 사용하세요. 평소에 말씀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시면 가족들이 답답해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은 더 답답하십니다.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는데 그 단어가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밥 먹는 그거 좀 줘. 이건 숟가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간 보는 그거 어디 있어? 이건 시계를 찾으시는 겁니다. 대화를 하실 때도 변화가 보입니다. 평소에 대화를 리드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만 계시거나 대화 주제를 따라가지 못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맥락이 자꾸 끊깁니다. 어제 말이야 그게 하시다가 갑자기 멈추시고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렇게 물으세요. 또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시기도 합니다. 손자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30년 전 이야기로 넘어가시는 시기죠.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손자, 손녀의 이름을 헷갈려 하시거나 아들과 며느리를 구분 못하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가 누구더라? 이렇게 물으실 때 가족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죠. 하지만 이것도 치매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판단력과 계산 능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돈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계산을 못하시기 시작하면 이건 분명한 신호예요.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계산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스름 돈을 받으시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세요. 10,000원을 내고 3,000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7,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거스름 돈을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받으십니다. 심지어 잘못 받으셔도 모르세요. 전에는 이런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던 분인데 말이죠. 그리고 옷을 입으실 때도 변화가 보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한여름인데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나가시려고 하거나 추운 겨울인데 반팔 티셔츠만 입으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엄마, 오늘 날씨 더운데 그거 입으시면 안 돼요? 하고 말씀드려도 아니야. 추워 이렇게 우기세요. 옷의 앞뒤를 구분 못하시거나 단추를 잘못 채우시는 일도 잦아집니다. 양말을 손에 끼시거나 신발을 반대로 신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옷을 정말 잘 차려입으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시면 가족들이 왜 저러시지? 하고 의아해하는데요. 이것도 뇌의 판단력과 순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집안일을 하실 때도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평생 요리를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음식을 태우시거나 간을 너무 세게 하시거나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소금을 넣었나? 안 넣었나? 이렇게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같은 재료를 2번 넣으시거나 필요한 재료를 빼먹으시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돈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평소에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시던 분인데 갑자기 안 쓰시거나 청구서를 제때 못 내시는 일이 생깁니다. 전기료, 가스료 같은 공과금을 깜빡하시거나 반대로 같은 걸 2번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통장 정리도 못 하시고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 안 하시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금융 사기의 위험도 커집니다. 전화로 돈을 보내주세요 하는 보이스피싱에 쉽게 속으실 수 있어요. 판단력이 떨어지셔서 이상한 걸 구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족들이 부모님의 금융 거래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성격이나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원래 사교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 갑자기 집에만 계시려고 해요.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귀찮아. 안 갈래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교회나 절, 복지관 같이 평소에 다니시던 곳도 안 가시려고 하죠. 왜 안 가세요? 물어보면 그냥 가기 싫어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취미 활동도 중단하십니다.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시던 분이 갑자기 안 가시거나 바둑을 즐기시던 분이 더 이상 바둑을 안 두시는 거예요.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독서 같은 활동들도 다 그만두십니다. 왜요?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하면 재미없어, 하기 싫어 이렇게만 답하십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아지세요. 누가 내 지갑을 가져갔어? 내 반지가 없어진 건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의심하십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어디 두셨는지 기억 못 하시는 건데 누군가 가져갔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가족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화를 내시거나 소리를 지르시는 일이 생겨요. 평소에 온화하시던 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다들 나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십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울으시거나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죠. 불안감도 많이 느끼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특히 저녁 시간만 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가 지니까 무서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가족들 곁에 붙어 계시려고 합니다. 수면 패턴도 변합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돌아다니시거나 반대로 낮에 너무 많이 주무세요. 그리고 밤낮이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셔서 밥 먹어야지 하시거나 회사 가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관리도 소홀해지십니다. 평소에 깔끔하시던 분인데 목욕을 안 하시려고 하거나 양치질을 안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엄마, 씻으셔야죠 하면 어제 씻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일주일째 안 씻으신 거예요.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계시고 머리도 감지 않으십니다. 식사를 거르시는 일도 많아집니다. 배가 고프신지 안 고프신지도 잘 모르세요. 밥 먹었어? 물으면 먹었어 하시는데 실제로는 안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반대로 계속 간식만 드시면서 체중이 느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정리해 볼게요.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 것,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 판단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성격이나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한두 개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우울증,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비타민 결핍 같은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점점 심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면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MMSE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간단한 질문들로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같은 걸 평가합니다. 필요하면 MRI나 CT 같은 뇌영상 검사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기 발견이에요. 치매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지금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 재활 치료, 작업 치료 같은 비약물적 치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돌볼 것인지,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 본인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기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고요. 제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족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우리 가족이 이런 증상을 보이신다면 절대 탓하지 마세요. 왜 이것도 기억 못해?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가장 답답하고 무섭거든요. 자신의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세요. 같은 질문을 10번 하시면 10번 다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세요. 길을 잃으셨을 때 혼내지 마시고 함께 찾아드리세요. 단어가 생각 안 나실 때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드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최대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